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몸속에서는 조용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면역세포들이 하나둘 무너지고 있는데 여러분은 그 사실조차 모른 채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십니다. 손발이 차갑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뻐근하고 무겁습니까? 환절기만 되면 감기에 걸리고 한 번 걸리면 한 달씩 끌고 갑니까? 목이 칼칼하고 기침이 멈추지 않고 밤에 자다가 몇 번씩 깨십니까? 이런 증상들 그냥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셨죠?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의 체온이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체온이 단 1도만 떨어져도 면역력은 50% 감소합니다. 50%입니다. 바이러스와 세균의 무방비로 노출되는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면역력을 높이겠다고 드시는 그것, 생강청. 설탕 덩어리입니다. 생강청 한 숟가락에 들어있는 설탕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40 내지 50%가 설탕과 꿀입니다. 생강의 효능은 거의 사라지고 오히려 혈당만 올라가고 염증만 증가합니다. 건강해지려고 먹는 생강청이 오히려 여러분의 몸을 망가뜨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강을 버려야 할까요? 아닙니다. 생강은 땅에서 온 천연 약재입니다. 문제는 드시는 방법입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겨울이 달라질 겁니다. 감기 없이, 통증 없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습니다. 면역력을 5배 높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어느 지역에서 영상을 보고 계신지도 꼭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건강 여정을 한 분 한 분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25년간 가정의학을 전문으로 해온 김성호입니다. 지난 25년 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을 진료하면서 저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약보다 강력한 것이 바로 체온이라는 것을요. 체온만 올려도 대부분의 만성 질환이 개선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생강을 권해왔습니다. 하지만 몇 달 후 다시 오신 환자분들의 상태는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제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생강 드세요라고만 했지 어떻게 드셔야 하는지 알려드리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제 두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구에 사시는 72세 박영숙님입니다. 박영숙님은 퇴직 교사셨습니다. 평생 칠판 앞에 서서 학생들을 가르치셨죠. 그런데 퇴직 후 3년째 몸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손가락 마디마디가 뻣뻣했습니다. 수저를 잡는 것도 힘들 정도였죠. 무릎과 허리는 항상 욱신거렸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감기였습니다. 한 달에 2번씩 감기에 걸렸습니다. 기침이 2달씩 이어졌고 밤에는 자다가 숨이 막혀 깨기 일쑤였습니다. 병원에서는 면역력이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박영숙님은 생강청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따뜻한 물에 생강청 2숟가락씩 타서 마셨습니다. 3개월을 꾸준히 드셨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오히려 혈당 수치가 올라갔습니다. 공복 혈당이 110에서 135로 뛰었습니다. 체중도 3kg 늘었습니다. 생강청 속 설탕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제가 박영숙님께 드린 건 생강청이 아니었습니다. 찐 생강으로 만든 큐브였습니다. 하루에 이 큐브 하나씩만 드세요. 차에 넣으시든 요리에 넣으시든 그냥 드시든 상관없어요. 박영숙님은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2주 후 제게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아침에 손이 안 아파요. 처음으로 숟가락을 편하게 잡았어요. 한 달 후 박영숙님의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혈색이 좋아졌고 목소리에 힘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감기에 안 걸렸어요. 석 달 만에 처음이에요. 체온을 재보니 35.8도에서 36.5도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단 0.7도 차이였지만 그 0.7도가 박영숙님의 삶을 바꿨습니다. 두 번째는 부산에 사시는 68세 최동식님입니다. 최동식님은 평생 항만에서 일하셨습니다. 힘든 육체노동이었지만 건강하셨죠. 그런데 은퇴 후 5년 몸이 급격히 식기 시작했습니다. 여름에도 손발이 차가웠습니다. 밤에 자려면 두꺼운 이불을 덮어도 추웠습니다. 소변을 보러 밤에 4-5번씩 일어났습니다. 소화도 안 됐습니다.
뭘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고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소화제를 달고 살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전립선 비대와 소화불량 진단을 받았습니다. 약을 먹었지만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최동식님의 부인이 생강차를 끓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생강을 썰어서 물에 끓인 차였습니다. 하루 3잔씩 드셨습니다. 2개월을 드셨지만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손발은 차갑고 밤에는 추웠습니다. 왜일까요? 생강을 그냥 끓이기만 해서는 효능이 충분히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생강 속 진저롤은 소화에는 도움이 되지만 몸을 따뜻하게 하는 효과는 약합니다. 생강은 반드시 쪄야 합니다. 찌면 진저롤이 쇼가올로 바뀝니다. 쇼가올은 진저롤보다 항염작용이 8배 강합니다. 체온을 올리고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면역력을 높입니다. 저는 최동식님께도 찐 생강 큐브를 드렸습니다. 하루 1개씩 아침 식사 후에 차에 타서 드세요. 3주 후 최동식님이 웃으며 들어오셨습니다. 선생님, 밤에 한 번만 깨요. 요즘 푹 자요. 손을 만져보니 따뜻했습니다. 2달 후 소화제를 끊으셨습니다. 밥 먹고 속이 편해요. 생전 처음이에요. 체온이 35.6도에서 36.4도로 올라갔습니다. 전립선 증상도 많이 개선됐습니다. 체온이 올라가니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염증이 줄어든 겁니다. 여러분, 이 두 분의 공통점이 뭘까요? 생강을 먹었다는 게 아닙니다. 생강을 올바르게 먹었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생강을 잘못 드시고 계십니다. 생강은 그냥 생강이지 뭐가 다르냐?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아닙니다. 생강은 조리법에 따라 완전히 다른 식품이 됩니다. 생강을 그냥 드시면 진저롤이라는 성분이 작용합니다. 진저롤은 소화를 돕고 항균 작용을 합니다. 위장에는 좋지만 몸을 따뜻하게 하는 효과는 약합니다. 그런데 생강을 찌면 어떻게 될까요? 열을 가하면 진저롤이 쇼가올로 변합니다. 쇼가올은 완전히 다른 물질입니다. 체온을 직접 올립니다.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백혈구 활동을 촉진시켜 면역력을 높입니다. 관절의 염증을 줄입니다. 진저롤보다 8배 강한 항염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강청은 왜 문제일까요? 생강청은 생강과 설탕을 1대1로 섞어 만듭니다. 설탕이 최소 40%, 많게는 50%입니다. 설탕 한 숟가락은 체내에서 염증을 증가시킵니다.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면역세포의 활동을 방해합니다. 백혈구가 세균을 잡아먹는 능력이 40% 감소합니다. 설탕을 먹은 후 5시간 동안 이 상태가 지속됩니다. 생강의 효능을 설탕이 완전히 무효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강청을 아무리 먹어도 효과가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생강을 찌고 갈고 얼리는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생강 1kg을 준비합니다.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습니다. 껍질은 완전히 벗기지 마세요. 껍질 바로 아래에 영양소가 가장 많습니다. 더러운 부분만 칼로 긁어내면 됩니다. 생강을 23두께로 얇게 썹니다. 너무 두꺼우면 속까지 찌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찜기에 물을 넉넉히 붓습니다. 생강을 찜기에 펼쳐 담습니다. 센 불로 20분간 찝니다. 20분 후 불을 끕니다. 그리고 뚜껑을 그대로 둔 채 10분 더 뜸을 들입니다. 이 과정이 중요합니다. 뜸을 들이는 동안 진저롤이 쇼가올로 완전히 변환됩니다. 찐 생강을 믹서에 넣습니다. 물을 아주 조금만 넣고 곱게 갑니다. 덩어리가 없을 정도로 부드럽게 갈아주세요. 갈은 생강을 얼음틀에 넣습니다. 한 칸에 한 숟가락 정도가 적당합니다. 냉동실에 얼립니다. 완전히 얼면 지퍼백에 옮겨 담습니다. 이렇게 하면 3개월간 보관 가능합니다. 효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하루에 큐브 하나면 충분합니다. 더 먹는다고 더 좋은 게 아닙니다. 생강은 성질이 뜨거운 식품입니다. 과하면 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딱 하나, 그것만 지키십시오. 그런데요. 이 생강 큐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게 핵심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25년간 환자분들께 알려드린 방법 5가지를 공개합니다.
첫 번째, 생강 레몬 강황차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드시는 차입니다. 머그컵에 따뜻한 물 200ml를 붓습니다. 생강 큐브 1개를 넣습니다. 레몬즙 반개 분량을 짭니다. 강황 가루 반 티스푼을 넣습니다. 꿀 1티스푼을 넣습니다. 잘 저어서 마십니다. 이 차 하나가 여러분의 하루를 바꿉니다. 생강의 쇼가올이 체온을 올립니다. 강황의 커큐민이 관절 염증을 줄입니다. 레몬의 비타민C가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킵니다. 꿀은 목의 염증을 진정시킵니다. 아침 공복에 마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아침 식사 후 30분 뒤에 드세요. 공복에 마시면 위벽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 차를 3개월 드신 분들의 공통된 반응이 있습니다. 감기에 안 걸려요. 아침에 몸이 가벼워요. 무릎이 덜 아파요. 하루 한 잔,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두 번째, 생강대추 계피차입니다. 이건 저녁에 드시는 차입니다. 냄비에 물 500ml를 붓습니다. 대추 5개를 넣습니다. 계피 한 조각을 넣습니다. 약한 불로 15분간 끓입니다. 불을 끄고 생강 큐브 1개를 넣습니다. 5분간 우려냅니다. 체에 걸은 후 따뜻하게 마십니다. 이 차는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대추는 기를 보충합니다. 계피는 말초혈관을 확장시킵니다. 생강은 온몸에 열을 공급합니다. 손발이 차가운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밤에 잘 자기 1시간 전에 마시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몸이 따뜻해지면 멜라토닌 분비가 원활해집니다. 깊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계피는 하루 2g 이상 드시면 안 됩니다. 계피 속 쿠마린 성분이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계피 한 조각이면 충분합니다. 세 번째, 생강고구마 라테입니다. 이건 아침 식사 대용으로 드실 수 있습니다. 고구마 1개를 쪄서 껍질을 벗깁니다. 믹서에 찐 고구마를 넣습니다. 우유 200ml를 넣습니다. 생강 큐브 1개를 넣습니다. 꿀 1티스푼을 넣습니다. 곱게 갈아줍니다. 냄비에 부어 약한 불로 데웁니다. 따뜻하게 마십니다. 이건 단순한 음료가 아닙니다. 완전한 영양식입니다. 고구마의 식이섬유가 장을 청소합니다. 베타카로틴이 면역력을 높입니다. 우유의 칼슘이 뼈를 튼튼하게 합니다. 생강이 소화를 돕고 체온을 올립니다. 아침에 입맛이 없으신 분들, 이거 한 잔이면 충분합니다. 포만감도 오래 지속됩니다. 점심까지 배고프지 않습니다. 우유 대신 두유를 쓰셔도 됩니다. 유당 불내증이 있는 분들은 두유가 더 좋습니다. 네 번째, 생강꿀 요구르트입니다. 이건 간식으로 드시면 됩니다. 플레인 요구르트 1컵을 준비합니다. 생강 큐브 1개를 넣습니다. 꿀 1티스푼을 넣습니다. 잘 섞어서 드십니다. 바나나나 블루베리를 추가하면 더 좋습니다. 이 조합은 장 건강에 탁월합니다. 요구르트의 유산균이 장내 환경을 개선합니다. 생강의 항균 작용이 나쁜 균을 억제합니다. 꿀의 프리바이오틱스가 좋은 균을 키웁니다. 장이 건강해지면 면역력의 70%가 올라갑니다. 면역세포의 70%가 장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 한 번, 오후 간식으로 드세요. 변비가 있는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3일만 드셔도 배변 활동이 원활해집니다. 다섯 번째, 생강을 요리에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가장 쉽고 효과적입니다. 볶음밥을 만들 때 생강 큐브 1개를 넣으세요. 국이나 찌개를 끓일 때 생강 큐브 1개를 넣으세요. 된장찌개, 김치찌개, 미역국 어디에나 잘 어울립니다. 생강 냄새가 걱정되십니까? 찐 생강은 향이 순합니다. 오히려 국물 맛이 깊어집니다. 비린내를 잡아주고 감칠맛을 더해줍니다. 매끼 식사에 생강을 조금씩 넣으면 자연스럽게 체온이 유지됩니다. 하루 3끼 먹으면 하루 3번 면역력을 높이는 겁니다.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요리할 때 큐브 하나씩 넣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5가지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에게 맞는 방법 하나만 선택하십시오. 다 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만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3개월만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몸이 답을 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궁금하신 게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들에 답해드리겠습니다. 질문 첫 번째, 생강을 매일 먹어도 괜찮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단, 적정량을 지켜야 합니다. 하루 큐브 12개가 적당합니다. 생강은 성질이 뜨거운 식품입니다. 과하게 드시면 속이 쓰릴 수 있습니다.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은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식사 후에 드세요. 공복에 드시면 위벽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적정량만 지키면 평생 드셔도 됩니다. 질문 두 번째, 약을 먹고 있는데 생강을 먹어도 됩니까? 대부분은 괜찮지만 주의해야 할 약이 있습니다. 혈액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생강이 혈액을 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와파린이나 아스피린을 드신다면 의사와 상담하세요.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생강이 혈당을 낮출 수 있어서 저혈당이 올 수 있습니다.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강이 혈압을 낮출 수 있습니다. 약을 드신다면 생강을 시작하기 전에 담당 의사와 상의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질문 세 번째, 생강 큐브를 얼마나 보관할 수 있습니까? 냉동 보관하면 3개월간 보관 가능합니다. 효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쇼가올은 냉동에도 파괴되지 않습니다. 지퍼백에 넣어서 냉동실에 보관하세요. 공기와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한 번에 많이 만들어서 나눠 드시면 편합니다. 생강 1kg이면 큐브 5060개 정도 나옵니다. 하루 한 개씩 드시면 2달치입니다. 질문 네 번째, 생생강을 먹으면 안 됩니까? 아니요, 생생강도 좋습니다. 하지만 목적이 다릅니다. 생생강은 소화에 좋습니다. 속이 더부룩하거나 메스꺼울 때 좋습니다. 멀미할 때도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면역력을 높이고 체온을 올리려면 찐 생강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쇼가올은 찐 생강에만 있습니다. 목적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소화생생강, 면역체온 찐 생강입니다. 질문 다섯 번째, 생강차 마시고 이가 노래지는데 괜찮습니까? 강황과 생강은 치아 착색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방할 수 있습니다. 차를 마신 후 물로 입을 헹구세요. 빨대를 사용해서 마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치아에 직접 닿는 시간을 줄이는 겁니다. 그리고 2시간 후에 양치하세요. 바로 양치하면 오히려 치아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강황의 커큐민이 치아 표면을 일시적으로 부드럽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 방법들만 지키면 착색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질문 여섯 번째, 임신 중에도 생강을 먹을 수 있습니까? 임신 초기 입덧에는 생강이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찐 생강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성질이 너무 뜨겁기 때문입니다. 생생강을 아주 소량만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하루 1g 이하로 제한하세요. 그리고 반드시 산부인과 의사와 상담 후 드세요. 임신 중에는 무엇이든 조심하는 게 최선입니다. 질문 일곱 번째, 생강을 먹으면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담석이 있는 분들은 피하세요. 생강이 담즙 분비를 촉진시켜 담석 발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출혈 질환이 있는 분들도 조심하세요. 생강이 혈액을 묽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수술 2주 전부터는 생강을 끊으세요. 열이 많은 체질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얼굴이 자주 붉어지고 땀을 많이 흘리고 갈증이 심한 분들입니다. 생강이 오히려 열을 더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체질과 상태를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실천 로드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7일 시작 루틴부터 시작합니다. 1일차 생강 1kg을 사서 준비합니다. 깨끗이 씻어서 썰어두세요. 2일차 생강을 찝니다. 찜기에 20분, 뜸 10분 기억하세요. 3일차 찐 생강을 믹서에 갈아서 얼음틀에 얼립니다. 4일차 아침 식사 후 생강 레몬 강황차 한 잔을 마십니다. 처음이니 반개 큐브로 시작하세요. 5일차 큐브 1개로 늘립니다. 몸의 반응을 관찰하세요. 6일차 저녁에 생강 대추 계피차를 추가합니다. 7일차 일주일을 돌아봅니다. 몸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느껴보세요. 손발이 조금 따뜻해졌습니까? 아침에 일어나기가 조금 수월해졌습니까? 소화가 조금 편해졌습니까? 작은 변화를 느끼셨다면 성공입니다. 이제 30일 회복 로드맵으로 들어갑니다. 1주차 매일 아침 생강차를 마십니다. 몸이 생강에 적응하는 시기입니다.
2주차 저녁 생강차를 추가합니다. 아침, 저녁 2번 드십니다. 이 시기에 손발 냉증이 개선되기 시작합니다. 3주차 요리에 생강을 활용하기 시작합니다. 국이나 찌개에 큐브 반 개씩 넣으세요. 이 시기에 감기에 덜 걸리는 걸 느끼실 겁니다. 4주차 여러분만의 루틴이 완성됩니다. 아침 생강차, 저녁 생강차 요리에 생강 활용. 이게 자연스러운 습관이 됩니다. 30일 후 체온을 재보세요. 0.5도만 올라가도 대성공입니다. 면역력이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감기에 덜 걸립니다. 관절통이 줄어듭니다. 소화가 편해집니다. 손발이 따뜻해집니다. 밤에 푹 잡니다.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납니다. 이 모든 변화가 생강 하나로 가능합니다. 생강 하나로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까지 면역력을 높이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까? 홍삼, 프로폴리스, 비타민, 영양제. 얼마나 많은 돈을 쓰셨습니까? 그런데 효과를 보셨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예전엔 그랬습니다. 비싼 영양제를 환자분들께 권했습니다. 하지만 깨달았습니다. 가장 강력한 약은 자연에 있다는 것을요. 생강이 그 증거입니다. 마트에서 3,000원이면 1kg를 살 수 있습니다. 그 3,000원으로 2달을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루 50원입니다. 50원으로 면역력을 5배 높일 수 있습니다. 이보다 가성비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문제는 방법을 몰랐던 겁니다. 이제 여러분은 압니다. 생강청이 아니라 찐 생강. 생강을 찌고, 갈고, 얼리고 하루 한 개씩.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3개월 후 여러분은 달라져 있을 겁니다. 더 따뜻하고, 더 건강하고, 더 활기찬 모습으로요. 겨울이 두렵지 않을 겁니다. 감기가 무섭지 않을 겁니다. 관절통에 시달리지 않을 겁니다. 밤에 푹 잘 수 있을 겁니다. 이 모든 게 생강 하나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시작하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 다음 주가 아니라 이번 주. 오늘 마트 가셔서 생강 1kg 사십시오. 내일 찌십시오. 모레부터 드십시오. 그게 전부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나는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그 댓글 하나가 여러분에겐 꾸준히 실천하는 동기가, 다른 분들에겐 든든한 응원이 됩니다. 여러분의 앞날이 더 가벼워지길 바랍니다. 면역력으로 지키는 건강한 삶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